네, 윤혜원 학생 전체 총평입니다. 일단 1, 2, 3번 쓴 거, 연대, 성대, 고대 문제 쓴 것들을 하나하나씩 봤는데 풀세트로 쓴 것이 아니라서 제가 조금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찌됐건 세 개의 글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글 쓰는 기본 능력은 조금 잘 갖추고 있으나 아직까지 합격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20에서 25% 정도의 수준을 글을 쓰는 것 같고요. 가장 크게 아쉬운 건 쓰는데 조금 급급해서, 그러니까 글을 표현하고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은 좋은데 출제자가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이 글 안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내가 필 꽂힌 거,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중요한 쟁점들을 쓰는 것 같아요. 제시문에 대한 꼼꼼한 독해를 토대로 출제자가 도대체 왜 이 문제를 냈을까? 문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글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어찌되었건 간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엇이고 그 쟁점과 관련해서 글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쟁점이 잘 안 잡히니까 약간 중언부언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첫 번째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쉬운 부분이 논제와 제시문의 중요한 개념어들을 중요한 어떤 사고의 기준으로 쓰지 않고요. 그냥 쉽게 넘어가요. 중요한 어떤 개념어들, 예를 들어서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의 관계를 물었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관계를 상징하는 말들이 학생의 글에서, 해원은 학생의 글에서 정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나타내는 말들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이 조금 모호한 느낌이 나죠. 중요한 말들은 많이 들어있는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이 약간 병렬적으로 나열된 느낌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고 덜 중요한 개념이 뭔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이 조금 길어요. 간단 명료하게 쓰는 게 좋고요. 항상 글을 쓸 때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답이 정확히 나와야 돼요. 관계를 물으면 관계는 무엇이다 라는 직접적인 답을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왜 이런 관계가 나타나고 이런 관계를 가질 때 가나다나는 어떻게 다른지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어요. 자,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딱 썼으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중심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과 관계에 없는 어떤 제시문의 내용을 쓴다거나 하면 어때요? 완결성이 조금 떨어지죠. 내가 진짜 제시문에서 혹은 텍스트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나온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써주는 게 중요한 어떤 글의 요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좋은 삶 이야기했지만 문제의 핵심 쟁점을 조금 좋은 삶이면 좋은 삶을 왜 물어볼까?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중요한 요소,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제시해 주길 요구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지 못하다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을 하면요. 1차적인 한 20에서 25% 정도 수준의 글이에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글 성적을 확 올릴 수 있습니다. 글 성적으로 확 올리려면 첫째도 둘째도 출제자의 의도를 조금 꼼꼼하게 생각을 하시고 제시문에 있는 논제의 중요한 개념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새기면서 논제에 대한 명확한 답과 이유 근거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그래서 의미 없는 문장으로 칸을 채우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은 딱 간단 명료하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유 근거로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냐면요. 1차적으로 글을 쓰는데 아직까지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혜원 학생의 글에서는 사고력이 잘 안 드러나요.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분이 조금 잘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장으로 끝내는 논술 문제 기본 분석
기본 원리와 방법 요거랑 적용 연습을 빨리 들으면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연대, 고대, 성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논술에서 학생에게 요구하는 어떤 사고력이 도대체 뭐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를 조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학기 동안에는 글을 많이 물론 매주 조금 계속 써야 되지만 논술이 담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사고력을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글을 잘 쓰지만 전체적인 어떤 핵심이 잘 안 드러나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반드시 논술은 돌직구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묻는 말에 진짜 명확하게 조금 답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일주일에 이건 모든 문제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2시간 2,000자 정도는 반드시 쓰셔야 되고, 글을 쓸 때 가급적이면 풀세트로 쓰세요. 요거 조금 저거 조금 쓰면요. 그 대학의 문제를 내가 2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시간 배분하고 컨트롤 할지에 대한 그 계획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반 정도 투자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딱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험 시간은 2시간인데 연습할 때는 2시간 반 정도 잡으시고 맥시멈 3시간입니다. 3시간 넘어가면 거기 딱 끝내고 쓴 데까지 첨삭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고쳐쓰기라든지 첨삭을 하면서 이제 과제를 준 것들을 복습을 30분에서 1시간 내외로 조금 하는 게 좋습니다. 논제와 제시문의 중요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중요한 개념들은 글의 중요한 힌트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어려운 말, 낯선 문장,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을 빼먹고 씁니다. 따라서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글을 쓰려면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나 어려운 개념, 낯선 개념들을 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이해해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제시문이랑 논제에 들어있는 어려운 말들을 텍스트를 통해서 꼼꼼히 나름대로 이해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쓰셔야 되고요. 주제와 관련된 핵심 개념어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개념어를 쓰긴 쓰는데 회원 학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 너무 나열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예를 들어서 행복의 보편적 기준과 관련해서 가제시문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무엇이다. 이렇게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이 완벽히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번에 첨삭 받은 글은요. 2번 연대 문제는 2번을 안 썼고요. 그죠? 연대 문제는 2번을 안 썼고 성대 문제는 2, 3, 4번을 안 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풀세트로 써서 완벽하게 진짜 합격할 만한 답안을 써본다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합격할 만한 수준의 어떤 글을 딱 써봐야 이 정도 수준의 글이 합격하는구나를 감이 오죠. 그래서 연대, 고대, 성대는 합격할 만한 수준의 글을 퍼펙트하게 하나 정도를 만들어 두시면 자신감이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1학기 동안 1학기 언제까지냐면요. 10월 수능 보기 전, 논술 시험 보기 전까지 합격할 수준의 글 있죠. 수준의 글을 최대 10개 정도 10개 정도 만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할 만한 수준의 글을 10개 정도 만들어 두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글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논술에서 필요한 사고력을 빨리 숙지를 한 다음에 합격을 여러 개를 쓰는 것도 좋지만 지금 썼던 것들을 완벽하게 한번 자기 수준에서 한번 써보시고 제가 첨부된 해설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조금 더 보완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원 학생은 논술 글 쓰는 어떤 첨삭들을 조금 꾸준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가급적이면 글을 첨삭을 받을 때 풀세트로 받는 게 좋습니다. 어려운 용어 그리고 조금 글을 조금 어렵게 쓰는 습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조금 교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첨삭은 이렇게 조금 마무리를 하고요. 앞으로 글을 쓸 때 가급적이면 쉽게 진짜 초등학생이
내 글을 읽어도 이해할 정도로 쓰는 게 좋습니다. 쉽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초등학생이 있고 이 문제를 내가 그 초등학생한테 설명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써보세요. 혜원 학생은 그런 식으로 아마 글을 쓰면 글이 빨리 늘 것 같아요. 글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라는 말은 잘 써서 잘 이해해서 어렵다라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어렵게 쓰는 조금 습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쓰면 초등학생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건 쉬워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것도 쉽게 써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글이에요. 어려운 글을 어렵게 쓰는 건 절대 좋은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을 이해시킨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세요. 그러면 혜원 학생의 어떤 사고력도 보이면서 채점자가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학생의 글을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평까지 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쓰시기 바랍니다.